한국의 미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한정식입니다. 수십 가지의 정갈한 반찬들이 상 위에 펼쳐지는 이 장엄한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국인의 철학과 미학이 담긴 예술 그 자체입니다. 영국에서 온 푸드블로거 에밀리는 서울의 한 전통 한옥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 서서 깊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 은은하게 빛나는 한지 등불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이 문 너머에는 어떤 미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한정식의 경험은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에밀리는 신발을 벗고 온돌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앉는 순간, 그녀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의 포근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풍과 서예 작품으로 장식된 아담한 개인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낮은 상 앞에 앉자 마치 조선시대 왕족이 된 듯한 특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이 좌식 문화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내 그녀는 이것이 음식을 대하는 한국인의 경건한 자세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이 커다란 쟁반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 에밀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끊임없이 상위에 놓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무심결에 접시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서양 레스토랑에서 메인 요리 하나와 사이드 디쉬 하나가 전부인 것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것이라고요? 에밀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상위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빨간 김치, 초록빛 나물, 하얀 쌀밥, 황금빛 전, 갈색 조림, 검은 해초, 오방색이라 불리는 한국 전통 색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담기에 바빴습니다. 그녀는 마치 식용 가능한 미술관 같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한정식의 상차림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먼저 맛보고 향으로 기대감을 높이며 마지막으로 혀로 음미하는 오감 만족의 향연인 것입니다. 한정식의 핵심은 바로 반찬입니다. 에밀리는 각각의 작은 접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등 김치의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였고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무침, 고사리볶음 등 다양한 나물들이 저마다의 색과 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삭한 깍두기를 한 조각 집어들며 이렇게 다양한 발효 음식이 한 상에 올라오다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서양에서 피클이나 사워크라우트가 전부인 것에 비해 한국의 발효 문화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깊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음식 앞에서 에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직원이 각 음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300년 전통의 장으로 만든 조림이고 이 나물은 오늘 아침산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에밀리는 금속 젓가락을 들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서양의 레스토랑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이런 스토리텔링이 한정식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각 음식에 담긴 역사와 정성, 그리고 제철 재료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식사를 문화체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정식에서 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닌 상의 중심이자 모든 반찬을 아우르는 주인공입니다. 에밀리는 묵그릇 뚜껑을 열며 윤기나는 흰 쌀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돌솥에 물을 부어 만드는 숭늉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밥이 구수한 차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는 한국인들은 음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활용한다며 감탄했습니다. 이 숭늉 문화는
한국인의 검소함과 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은 예시였습니다. 반찬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한 상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메인 요리가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먼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가 나왔고 이어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전골, 그리고 마침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이 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에밀리는 갈비찜의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향기에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향기만으로도 행복해진다며 그녀는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양의 스테이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기를 조리하는 한국의 방식이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정식을 즐기기 위해 에밀리가 넘어야 할 작은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속 젓가락의 사용이었습니다. 서양의 포크와 나이프에 익숙한 그녀에게 미끄러운 잡채를 금속 젓가락으로 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한국인 친구가 젓가락 잡는 법을 시연하며 도움을 주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에밀리는 마침내 잡채 한 젓가락을 성공적으로 입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젓가락은 정말 좋은 운동이 된다고 유머러스하게 말했습니다. 한정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 하나는 바로 쌈 문화입니다. 싱싱한 상추와 깻잎, 그 위에 밥 한 숟갈, 고기 한 점, 마늘, 그리고 쌈장을 올려 한 입에 쏙 넣는 이 경험은 에밀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직접 조립해서 먹는 문화가 거의 없다며 그녀는 신기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크게 싸서 입에 한 번에 넣지 못했지만 점차 적당한 크기를 터득하며 쌈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각 재료가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맛의 조화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한정식 코스 중간에 등장한 저는 에밀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바삭바삭한 해물파전과 고소한 빈대떡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가 파전 한 조각을 떼어내자 쭉 늘어나는 계란과 해물의 모습이 마치 한국판 피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최고라고요. 꼭 다시 와야겠다. 에밀리는 한국인 친구의 설명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전과 막걸리의 조합이라는 한국 특유의 음식 페어링 문화가 그녀에게는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한정식의 깊은 맛의 비밀은 바로 장에 있습니다. 에밀리는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긴 된장, 고추장, 간장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갈색, 빨간색, 검은색, 각각의 장은 저마다 다른 색과 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된장을 조금 맛보았을 때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강렬한 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그 깊고 복합적인 풍미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의 우마미구나. 그녀는 마침내 한국 음식 특유의 감칠맛의 원천을 발견한 것에 기뻐했습니다. 한정식에서 국과 찌개는 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포근한 존재입니다. 에밀리 앞에는 뚝배기에 담긴 뜨끈한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이 맛은 마치 할머니의 포옹 같다며 에밀리는 감동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양의 수프와는 다른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한국 국물 요리의 편안함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정식은 한 번에 모든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프랑스의 풀코스 요리처럼 순서에 따라 음식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에밀리는 이미 배가 부르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요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더 나온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코스가 남은 거죠?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정식의 이러한 코스별 구성은 단순히 양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맛의 균형과 식사의 리듬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임을 그녀는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식의 진정한 가치는 제철 재료에 대한 존중에서 드러납니다. 봄에는 냉이와 쑥이, 여름에는 싱싱한 해산물이, 가을에는 버섯과 햅쌀이, 겨울에는 뿌리채소가 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에밀리는 주방장으로부터 오늘 식탁에 오른 재료들이 모두 그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의 시간표에 맞춰 먹는구나, 라며 그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같은 메뉴를 제공하는 서양 레스토랑과는 달리 한정식은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맛을 선사하는 살아있는 요리였습니다. 한정식과 함께하면 더욱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통주입니다. 에밀리는 녹그릇에 담긴 우유빛 막걸리를 처음 맛보았습니다. 와인도 맥주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맛이다. 그녀는 살짝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막걸리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작은 도자기 잔에 따른 소주도 함께 맛보며 그녀는 한국인들이 음식과 술의 조화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느긋하게 음식을 즐기며 술잔을 기울이는 이 시간이야말로 한정식의 진정한 풍류였습니다. 한정식에서 에밀리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 중 하나는 바로 나눔의 문화였습니다. 서양에서는 각자의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지만 한국에서는 가운데 놓인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같은 그릇에서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이 낯설었지만 에밀리는 곧 이것이 한국인들의 정을 나누는 방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면 마음도 나눠지는 것 같다며 그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젓가락을 뻗어 음식을 집으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풍성한 한정식의 대미는 후식이 장식합니다. 에밀리 앞에는 차갑고 달콤한 식혜와 계피향이 은은한 수정과 그리고 제철 과일이 예쁘게 담겨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쾌한 모금을 마시며 이것은 디저트이자 소화제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느끼함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입안을 정리해주는 한국식 후식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서양의 달콤하고 무거운 케이크와는 달리 한국의 전통 후식은 몸을 가볍게 해주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식의 아름다움은 음식에만 있지 않습니다. 에밀리는 상위의 그릇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옥빛의 청자, 묵직한 녹그릇, 우아한 오칠 반상기. 모든 그릇이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예술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담는 그릇도 요리의 일부구나, 라며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서양에서 하얀 접시가 주류인 것과 달리 한국의 식기 문화는 색채와 질감의 다양성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있었습니다. 한정식의 상차림에는 엄격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 숟가락과 젓가락의 위치까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친구로부터 이러한 상차림의 의미를 배우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음식의 배치에도 철학이 담겨 있다니. 이 전통적인 상차림은 유교 사상과 예절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한국인들이 식사를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문화적 행위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정식의 기원은 조선시대 궁중 음식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밀리는 레스토랑에 걸린 조선시대 왕실연의 그림을 바라보며 역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옛날 왕과 왕비가 먹던 것과 같다니. 그녀는 마치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궁중 음식에서 비롯된 한정식은 시간이 흐르며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한국 미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 문화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한정식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서울의 한 현대적인 한정식 레스토랑도 방문했습니다. 미니멀한 인테리어 속에서도 여전히 수십 가지의 정갈한 반찬이 나왔고, 전통 조리법에 현대적인 플레이팅이 더해져 눈과 입 모두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은 전통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고 일상에서 살아 숨쉬게 한다며 감탄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한국 문화의 역동성이 한정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긴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에밀리는 따뜻한 전통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깊은 만족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상 위에는 거의 비워진 접시들이 즐거웠던 시간의 흔적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한 끼 식사에서 이토록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니.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정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철학, 미학, 그리고 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총체적인 문화체험이었습니다. 한정식 레스토랑을 나서며 에밀리는 직원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단순한 맛있었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푸드블로그에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식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다. 작은 접시 하나에도 계절이 담기고 역사가 깃들며 만든 이의 정성이 살아 숨쉰다. 에밀리는 한국을 떠나기 전 반드시 다시 한번 한정식을 경험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맛과 이야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